6월 19일 오전 10시 한국과 멕시코의 A조 2차전. 사실상 조율이 결정전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해외 매체들의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 플랫폼 엄풋볼은 6월 15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번 2차전을 예측하면서 멕시코의 근소한 우세를 점쳤습니다. 해외 베팅 시장의 분위기 역시 개최국 멕시코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습니다. 압도적인 홈팬들의 응원, 개최국이라는 이점, 그리고 고지대라는 환경까지. 이 세 가지가 멕시코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매체는 한국의 공격력만큼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원풋볼은 체코전에서 한국이 보여준 공격 전개에 주목했는데요.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상대 수비를 충분히 흔들 수 있고, 체코전에서 결정력을 보여준 오영규와 황인범 역시 위협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창의성은 멕시코 수비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콕 집어 경고했습니다. 개최국 2점 덕분에 멕시코가 조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 두 팀의 전력 차이는 결코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멕시코가 바짝 경계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황인범입니다. ESPN은 6월 15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체코전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펼친 황인범의 시선이 이제 멕시코로 향한다며 그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황인범이 체코전에서 남긴 기록은 1골 1도움.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22분 감각적인 플레이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후반 35분에는 오영규의 결승골까지 도왔습니다. ESPN은 나디슬라프 크레이의 선제골이 터진 뒤 황인범 쇼가 시작됐다고 표현했습니다. ESPN의 분석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황인범이 늘 받아야 할 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스포트라이트가 보통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쏠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황인범은 유럽에서 7시즌을 뛰었습니다. 러시아, 그리스, 세르비아를 거치며 차근차근 기량을 쌓았고 지금의 소속팀 페에노르트에 안착했습니다. ESPN은 그가 한국 중원에서 보이지 않는 꾸준히를 도맡으며 손흥민과 이강인이 빛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달라하라에서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승부의 갈림길에서 황인범은 단순히 빛나는 것을 넘어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입니다. 멕시코전, 그리고 다음 남아공전에서도 손흥민과 이강인이 주목받겠지만 황인범은 이미 한국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선수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과 멕시코 사령탑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사제 대결입니다. 발렌시아 유소년팀에서 성장한 이강인은 2021년 8월 마요르카로 이적했고, 이듬해인 2022년 3월 아기레 감독이 마요르카 지휘봉을 잡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과 패스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팀 전술의 핵심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깊은 신뢰 속에서 이강인은 2022-23 시즌 나리가 36경기 6골 7도움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강인이 2023년 8월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며 사제 인연은 한 차례 마무리됐지만 2024년 7월 아기레 감독이 멕시코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내슈빌에서 열린 평가전 2대2로 비긴 그 경기에서 이강인은 오영규의 골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월드컵조 추첨식에서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을 두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가끔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농담 섞인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월드컵 본선에서 서로를 넘어야 하는 승부사로 맞붙습니다. 이강인은 맞대결을 묻는 질문에 그냥 상대인데요라며 웃어넘겼지만 특별한 경기인 건 맞다. 아기레 감독님 때문이라기보다 멕시코에서 멕시코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예상된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스승 앞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무대입니다. 그렇다면 아기레 감독의 멕시코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2대0으로 잡았습니다. 전반 9분 훌리안 키뇨네스가 선제골을, 후반에 베테랑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가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피파 랭킹 14위의 강호답게 승점 3점으로 출발한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멕시코 현지 분위기는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멕시코 매체 레코르드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다며 자국 대표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대가 2명이나 퇴장당해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약체 남아공을 상대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미드필더진의 창의성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자신감을 드러낸 매체도 있습니다. 멕시코 매체 인포바에는 멕시코가 월드컵에서 아시아팀을 상대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1998년과 2018년 두 차례 한국전 승리를 언급하며 과거의 기록은 멕시코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입장에서 반가운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멕시코 수비의 핵심 세사르 몬테스가 그 남아공전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출전 정지 징계로 한국과의 2차전에는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몬테스는 195cm의 장신 센터백으로 높은 제공권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멕시코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입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이날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JTBC 해설위원 박주호는 몬테스의 공백을 두고 한국으로 따지면 김민재가 출전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멕시코 수비의 가장 단단한 한 축이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홍명보 감독의 머릿속을 가장 분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체코전 승리 이후 홍명보 감독이 가장 고민하는 지역은 전방입니다. 6월 14일 대표팀은 외출과 휴식으로 기분을 전환했습니다. 황인범은 잘 쉬었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고 이재성은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비가 흩뿌리는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의 표정은 한결 밝았습니다. 실내 근력 운동으로 몸을 깨운 뒤 그라운드에서 굵은 땀을 흘렸고 홍명보 감독은 체코전에 출전 시간이 적었던 선수들을 유독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몬테스가 빠진 상대 수비의 빈자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고열 증세를 딛고 역전골을 터뜨렸던 조커 오영규를 선발로 내세우는 방안, 그리고 손흥민을 스트라이커가 아닌 측면에 배치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손흥민 시프트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득점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며 주위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주장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카드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손흥민과 오영규는 지난해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나란히 골을 터뜨린 기억이 있습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직접 득점해본 경험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든든한 필승 카드입니다. 오영규는 멕시코 홈인 만큼 상대 분석을 잘해서 100% 그 이상을 쏟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기에 한 명 더 있습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두 차례나 원더골을 터뜨렸던 이동경도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멕시코라는 상대에게 좋은 기억을 가진 선수들이 벤치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개최국 멕시코에 근소한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홈팬, 개최국 2점, 그리고 고지대 환경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이끄는 공격, 스승 아기레를 넘으려는 이강인의 각오, 황인범이라는 변수, 그리고 상대 핵심 수비수 몬테스의 공백까지 한국이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긴 시간 훈련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대표팀은 이제 본격적인 멕시코전 맞춤 훈련에 돌입합니다. 체코를 꺾으며 기분 좋게 출발한 홍명보, 이번에는 개최국 멕시코까지 넘어 A조 1위 자리를 정조준합니다. 운명의 한판은 6월 19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